네, 자리를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 의회가 주관하고 당진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당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일정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자 소개 후 축하의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모든 분들이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발표는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을 급한 국정협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명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구경환 센터장님이 발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종료 후에는 당진시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1층 어린이집 앞에서 퍼포먼스로 생활실천 다짐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끝까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덕주 의장님이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입니다. 먼저 오늘 당진시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의정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참석하신 오성환 시장님, 그리고 천기영 개발위원장님, 전철수 농협지부장님, 김주백 산림조합장님, 김종선, 이봉우 주민자치 또 여협 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김명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다 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당진에는 대규모 철강 기업과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산업은 오랜 기간 우리 국가와 당진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심각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염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시민들과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당진시는 어느 도시보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 또한 환경적 책임 의식을 갖고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당진시의 탄소 중립 의지와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함께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1월 당진시는 환경부의 탄소 중립 도시 조성 사업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대상지 선정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당진시 의회에서는 지난 7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국내의 도시 견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우수 사례와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탐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진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도시 선정에 있어 당진시의 의지와 적극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의정 토론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 사회는 탄소 중립을 위해 개인의 삶과 가정, 사회, 국가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가 모두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좋은 제안과 토론을 통해 당진시가 선도적인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당진시 발전에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도시 선정을 위한 의정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특별위원회 김봉균 위원장님 또 의원님들 준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가 이제 당진이 예비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 39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7월 말에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 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의정 토론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이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배출하죠. 또 충청남도가 제일 또 많고 서천, 보령, 태안, 당진, 화력. 또 당진은 당진, 화력, 현대철, 또 GS, EPS 이런 대형 사업장이 있어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죠. 탄소 배출량이 5,800만 톤, 전국 1위. 2위가 여수가 4,300만 톤. 월등하게 당진이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죠.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연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연료 전환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수소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있고 또 수소 암모니아 부두를 전국 제출하고 있죠. 수소 암모니아 부두는 3만 톤, 5만 톤 이 부두에 3만 톤 탱크 8개가 들어가는 수소 암모니아 부두인데 사실상 삼성물산 HDC가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한 거죠. 정부에서는 오염을 만들었고 우리 지자체 공무원이 수소 도시로 연료 전환하려고 우리가 윤자유치를 했죠. 제가 정부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오염을 시켰고 지자체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현대철 또 당진 화력의 수소 연료 전환을 해서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이 돼야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현대제철하고 당진 화력이 93% 정도 돼요. 탄소 배출에. 두 사업장만 줄여도 거의 다 제로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도 안 있고 도청도 안 있을 때 당진이 제일 먼저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할 때 당진 화력, 현대철, 오락에서 당신들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발표를 해라. 발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국가만 늘 수가 있어요. 지자체 기본 계획이 안 들어가지만 그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했고 먼저 탄소 중립 이 실천 결의될 충남도 최초로 할 때도 당진 화력 또 현대철이 와서 발표를 하도록 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업장이 탄소 중립이 돼야 당진이 탄소 중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두 사업장이 탄소 중립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이하게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게 커피숍에서 텀블러를 쓰면 500원 정도 할인을 해줘요. 그동안에 키오스크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돼요. 이 대리점 전국에 이제 해주면 좋은데 큰 사업장에서 그런데 거기는 안 되지만 중소 커피숍에서 먼저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텀블러를 가지고 가시면 500원 싸게 커피를 들 수 있어요. 그래야 실질적인 탄소 중립이 되죠.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같이 협조를 하면 당진이 탄소 중립이 조속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번에 39개 지자체 중에 제일 먼저 2개가 선정이 1차 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탄소 중립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호 의원입니다.
어기구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축사를 직접 하셔야 되는데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지금 전국의 수해복구 지역 현지 시찰 등 여러 일정상 제가 대독하게 됨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당진시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김봉균 위원장님과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님을 비롯한 당진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구촌은 폭염과 폭우,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경제손실은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당진은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전국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당진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1위 도시에서 탄소중립도시 1위 도시로 전환을 위해 17만 당진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당진이 탄소중립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을 대신하여 신명철 연구원님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기본 계획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명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카이스트, 키스트, 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가까이에는 국방연구소, 그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 나로를 쓴 항공우주연구원, 이와 똑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연구소 7개 지역본부를 가지고 있는 전국적 조직으로서 슬로건 자체가 지역 밀착형 기업과의 지역과 기업의 동반 성장, 무엇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이 탄소 중립도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저희 천안 생기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분야 중에 그 핵심 분야의 부분 하나를 맡고 있는 부분장으로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기본 계획입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전략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적인 전략에 의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한 그 지역사회가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며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여기까지가 계속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 탄소 중립이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TV 광고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광고 나오죠. 한화에서 광고하는 바다의 플랑크톤이 CO2를 흡수합니다.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산업 발전을 하고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왔습니다. 엄청나게 써왔고, 이
쓴 에너지 자체나 이 에너지 자체가 결국은 사실은 그 부산물은 어디로 지구 밖으로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고스란히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몫이 되겠습니다. 그 몫이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니고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경제 개발을 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결국 환경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에 따르는 약간의 불편함은 우리 인간이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형국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당장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세계 각국들의 행동들이 있는데요. 아리백, 탄소국경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아리백은 주로 민간들이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삼성을 필두로 SK 등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 신재생 에너지 100%라는 뜻이죠. 탄소국경제도 주로 유럽에서 이제 많이 곧 아마 다가올 건데 현대제철에서 생산한 철강이 우리 유럽으로 수출이 되려면은 니네들이 철강을 생산하는데 탄소를 많이 소비하니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라. 그걸 세금으로 우리는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편에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니, 세계는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나? IPCC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의체 기술 분야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건데 97년도에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란 것을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토 의정서에서 탄소 배출 당사자 간 협의를 최초로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협의체를 거쳐서 2018년도에 파리 협의체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아주 최근에 이루어진 글래스고 협의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국가의 NDC라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09년에서 14년 정도 되면은 아마 MB 정부 될 텐데요. 이때 처음으로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녹색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 이후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협의체, 그러니까 글래스고 협의체, 파리 협약, 뭐 이런 협약들이 들어오면서 국가의 전체적인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간에 얼마나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인가를 서로 합의하자라는 목표가 생기게 되고 그 목표가 결국은 우리 국가의 목표가 돼버리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의 비전은 결국 NDC 목표입니다. 2030 단기간에 이루어질 목표, 2050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목표,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 이 두 가지를 실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이를 필두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법의 핵심은 뭐냐? 사실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과 그 다음에 대민 참여 이런 의미가 사회적 정의가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2050 탄소 중립 환경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죠.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가 발전하려면 지금은 반드시 환경이 따라와야 합니다. 환경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단순히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혹은 탄소까지 저감해라. 하나의 벽에 하나가 더 얹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의 정의를 보면은 감축,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감축과 나머지 세 가지를 따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로? 기술적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은 우리 시민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감축을 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대비에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사회가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전략 기본 계획 체계가 있는데 4대 전략이 있습니다. 4대 전략을 보시면은 1번 책임 있는 탄소 중립, 2번 혁신적인 녹색 성장, 모두 함께하는 능동적인. 아까 했던 말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사실은 이 4개의 키워드 자체는 사실상 대동소이하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 2030 NDC가 다시 말해서 2030 감축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현재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장 급선무고 결국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배출 저감하자. 다시 말해서 BAU 대비 4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AU 대비 40%. 다시 말해서 2018년에서 우리가 저감 대책을 쓰지 않았을 때, 만약에 탄소 중립 저감 대책을 쓰지 않았을 때 2003년까지 배출하는 양에 그 대비 40%를 저감해야 된다. 이것을 BAU 대비 4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몇백만 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까 시장님께서 몇십만 톤, 몇백만 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위에 말 40%를 감축하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감축을 하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환산업, 건물 수송 쭉 가가지고 흡수원, CCUS 국제감축. 아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우리나라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분야들에서 이 정도 배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배출을 했다라고 하고, 이것을 40% 저감을 하려면은 2003년에는 약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정도를 배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한 270, 전환 부분에서 270만 톤 정도 된다면 2030년에는 145.9만 톤을 배출을 해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아마 그 일반 대중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치가, 자, 전환과 산업을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수치들이 사실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고 전환과 산업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에너지 리소스를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료를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LNG를 쓰시죠. 천연가스. LNG를 쓰는데 LNG 좀 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뭘 쓸까요? 그죠? 뭘 쓸까요? 이 전환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발전 플랜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진에는 보령화력, 그 다음에 당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충남에는 보령화력, 그 다음에 당진화력, 이렇게 두 가지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100% 지금 연소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불을 떼면서 우리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탄의 일부를 덜어내고, 지금 당장에는 석탄의 일부를 덜어내고 그 대신 카본이 없는 암모니아를 쓰겠다. 암모니아를 쓰겠다. 그래서 암모니아와 석탄을 같이 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연료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연료의 전환, 그 다음에 수소, 이런 분야는 굉장히 큰 플랜트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플랜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정부가 움직여야 되거나 아니면은 도 단위 당진이 굉장히 훌륭한 게 지자체가 움직였죠. 그래서 가장 큰 감축원인 전남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움직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산업 분야도 굉장히 크죠. 우리가 공장에서 보일러를 돌립니다. 집에서 가정용 보일러. 근데 집은 산업이 아니죠. 공장에서 보일러를 돌린다. LNG를 씁니다. 천연가스를 쓰죠. 이 연료를 대체한다? 글쎄요, 당장 힘들 것입니다. 수소 공급망이 깔리기 전까지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전기 아껴야 됩니다. 그죠? 효율적인 건물을 세워야 되고, 냉난방 줄여야 되고. 자,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저도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감당해야 될. 자, 그래서 이 전환과 산업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아니면은 관이 추진해야 되는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고 이 분야의 저감에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수송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수송은 전기차죠. 농축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이런 분야들은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건드리기 힘든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해야 될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환과 산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농축산 폐기물 이런 쪽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를 도와줘야 될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지금 플러스로 기재된 수치가 있고 마이너스로 기재된 수치가 있죠.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LNG를 쓰게 되면은 LNG 대신 나무를 뗀다. 그러면은 탄소 중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탄소 네거티브를 얘기를 합니다. 이 네거티브에 대한 정의는 복잡하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통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현 정부, 그 다음에 차기 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쪽 분야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 수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차기 정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줄어서 결국은 2030 NDC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 이런 목표 수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은 얘기인데 좀 전에는 전환과 산업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여기 새로운 걸 한번 보시죠. 농축산물, 그 다음에 폐기물, 수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매우 선도적인 사업이고요. 매우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계획 중에 수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수소의 공급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현재 정부의 목표는 90%가 수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자원이 없는 것과 같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합니다. 자원 빈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수소를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인프라를 누가 선도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청록 수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청록 수소. 그래서 그린 수소, 블루 수소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그린 수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에너지 소스로 수소를 만들 때 거기서 나오는 CO2를 모두 포집해 버리면은 청록 수소가 블루 수소가 되는 거죠. 블루 수소가 되는 거고, 최근에 개발되는 것이 청록 수소입니다. 청록 수소인데 이 청록 수소는 똑같이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드는데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드는데 이때 CO2를 발생시키지 않고, 다시 말해서 CO2를 흡수 안 해도 되게끔 수소를 만드는 기술, 이것이 바로 앞에 미래의 발전적인 청록수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까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린 수소가 됐든 블루 수소가 됐든 청록 수소가 됐든 한국에서 나머지 10%를 채울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찾아서 수소를 만들고 지역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 나온 김에 암모니아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아까 제가 한화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화 광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탄소 선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무탄소 선박. 무탄소 선박이라는 게 결국은 암모니아를 가지고 선박 위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선박의 동력으로 쓰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조선 분야가 되는 거죠. 그 조선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분야 중에서 수송 분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송 분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물. 폐기물을 얘기를 할 때 자원순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이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폐플라스틱이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게 재활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은 통계상 500만 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500만 톤 중에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비율은, 놀라지 마십시오, 단 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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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있잖아요. 기술의 한계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 드뭅니다. 기술의 한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자원을 재순환을 하려면은 이 플라스틱을 단순히 다시 물리적인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다시 씻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를 다시 분해를 해서 석유화학의 원료로 다시 재투입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폐플라스틱을 여하한 방법으로 분해를 하고 이 분해된 물질을 석유화학 공장,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공정에 다시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석유를 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폐자원의 순환을 의미를 합니다. 폐자원의 순환. 네. 그런 측면에서 탄소 중립에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국가 기본 계획에서 이행 기반 강화 대책,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그 다음에 인식의 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제 협력의 중요성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국제 협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죠. 자, 우리나라 태양광 전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허나 싼 값에 중국산에 많이 점유를 당하는 그런 실정이죠. 그 다음에 당장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우리는 수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ODA 사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진 탄소 중립 기술을, 우리는 자원을 수입하지만 우리는 기존처럼 제조업을 통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탄소 중립 기술도 수소는 비록 수입할지언정 탄소 중립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서 수입 대체나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 협력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투자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정부 재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재원 조달을 우리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출권 그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 탄소 중립 시장이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야 민간의 투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고도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CDM 가격,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약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됩니다. 유럽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자, 무공해 차량, 순환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순환경제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요. 예, 이상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장관님 자료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전달이나 아니면 아젠다 철학이 잘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에 있는 유일한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또 특히 제가 이 자리에 온 만큼 당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국가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영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경환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장님이 당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진시 의회가 만들어준 자리이지만 저는 이 시민과 함께한다는 요 의정 포럼에서 의정 토론회에서 당진시가 좀 추구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탄소 중립 지원센터는 작년에 시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의 기후 테크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 그런 기업들을 우리 관내 산업단지에 유치해서 그런 기업과의 기술 공유하는 세미나도 최근에 개최한 적이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시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당진에 가져오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큰 사업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 이미 저희 당진시는 1차 한 89개의 9개의 시군이 참여하는 1차 선정에서 39개 안에 들어있고, 금번 7월 말까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면 평가가 다음 달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서면 평가 결과 50%를 포함해서 이 12개에서 15개 정도 시군이 선정이 되면 발표 경진대회를 통합니다. 이 경진대회 현장에서 발표 점수하고 이미 서면 평가를 통해서 얻은 점수, 이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경진대회 현장에서 서면 평가 결과하고 현장 서면 평가 결과를 합쳐서 2개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목표는 최종 2개 안에 선정되는 게
목표라서 나름대로 그 환경부와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평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입장을 달리해서 당진시 또는 당진 시민 여기 함께 계시지만 시장님은 왜 이렇게 이 환경부의 국책사업 그래봐야 아마 한 1,000억 정도 당초 계획이 1,000억 정도 사업 규모였는데 요 사업을 왜 꼭 해야만 할까요?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이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부는 함께 추진하는 국토부하고 함께 기재부에다가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선도도시 탄소 중립을 위한 이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된 그 2개 시군에는 모든 사업을 향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러니까 당진시가 원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 그걸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심사해서 기재부에 예산 태워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신규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미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계속 당진시는 따왔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당진시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가 다른 지역에도 배분하기 때문에 다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여기 설명드리지만 이 선도도시에 집중해서 향후에 시가 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균등하게 사업 예산을 배분하는 것 때문에 당진시가 아무리 그 사업을 계획서를 잘 써서 평가를 좋게 받아도 최종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균형되게 나눠줬었는데 이 선도시에 선정되고 나면 어떤 사업도 계속 집중적으로 또는 집약해서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라든지 또 유관한 사업을 하는 국토부 또는 산업부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정부 부처 간에 서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이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선정되고 났을 때 당진에 오는 그 많은 이익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역점을 두고 아까 소개하시는 분께서 목숨을 걸고 요 축사하시러 오셨는데 자리에 앉으시고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인사 말씀만 하고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추구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 서면 평가 자료를 입수해서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업처럼 이 사업 계획서를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 참여 및 투자 등 민간 협력 방안의 어떤 구체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계획의 적정성을 서면 평가 시에 주로 보게 되는데 그 배점이 60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이 거머넌스 확보 방안의 적성성, 추진 체계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다 사업 계획서에 잘 녹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용역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요 시점에도 혹시라도 다른 시군, 유감스럽게도 39개 1차 통과한 시군 중에는 우리 충남 지역에 6개 시군이 있어서 당진시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염탐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계획의 적정성을 담아서 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 그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 특성들을 당진이 갖고 있는 특성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진에서 배출을 하는 양 5,800만 톤, 2등하는 여순과 광양이 4,300만 톤, 월등하게 배출량이 당진 영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현상을 현황 분석이 정확하게 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감축량을 늘려갈 거냐. 그리고 이 사업 제가 파악했을 때
이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아까 우리 앞에서 설명하신 분이 이 2030 중간 과정인 국가 목표는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2030년도에 2018년도 대비 40% 정도는 어느 시군이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들은 다 4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겁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그 타당 가능성이 이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이 사업비 사업성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텐데 그 이행 가능성하고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다음 페이지 설명하겠지만 같은 예산을 들여서 같이 40%를 줄인다 하더라도 당진시가 워낙 월등하게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40% 감축한다고 했을 때 감축량은 당진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당진이 이 사업을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도 설득을 하려고 사업 계획서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가점 사항들 그 마이너스 1점에서부터 5점까지 가감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5점 가점을 다 받으려고 아까 시장님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수소 사업이라든지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연계되어 있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라든지 시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연관된 관련 사업 등을 통해서 감점을 충분히 5점 이상, 5점까지 다 받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당진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에너지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살펴봤을 때 5,800만 톤이라고 하는 그런 양이 주로 어디서 배출되냐면 발전소하고 구체적으로 회사를 거명하면 당진화력발전본부와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양들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지금 폐기물을 포함해서 농축산 분야가 그다음에 수송 분야까지 연결이 되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가정에서 건물과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거고 대부분 요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감축 영역이 요 수송 도로를 포함해서 요 폐기물 농축산 분야에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건 한 56만 톤 정도. 그 정도면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부분에서 40%를 넘는 대략 40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하는데 한 42%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과연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착안하는 게 이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 당진화력발전본부에서 1사호기를 29년 정도에 조기 폐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관리하는 그 로드맵상에 나와 있는 거지만 그 조기 폐쇄하고 난 발전소에서는 조기 폐쇄하지만 망 구축돼 있는 송전 선로는 여전히 구축돼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당진 지역만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해도 송전 선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당진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지만 그 영역에서 시가 노력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개통 선로에 연결해서 그 전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건 시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노력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사표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이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지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폭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이건 당진시의 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당진의 어떤 그 온실가스 배출 특성하고 지역 현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량, 그 다음에 폐기물 포함한 이 농축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이렇게 합쳐서 56만 톤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였을 때
40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런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 감축량이 다른 시군보다 얼큰이 크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요 농업 부분도 농축산 분야도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쌀 생산량 전국 1위는 어느 도시죠? 당진에서 쌀 생산량 전국 1위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저 김제평야나 어디 이런데 이미 우리 초중고 때 배웠던 그런 지식에 근거하면 당진이 그렇게 쌀 농사를 많이 진다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부분도 저 차별화 전략에 포함시켜서 당진 지역의 농경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메테인이 되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보고서에 그 수록을 해서 당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전략을 선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략에 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 성문하고 고대 송악 이 산업화된 영역들하고 당진시 전역이 농업 부분이라든지 폐 플라스틱 수거해서 그걸 에너지 자원화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마련을 했고 이하 그 사업들을 다 추진하는 아까 그 수소산업도시 이미 국토부에서 선정된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하에 설명드리는 이건 농업 분야에 당진이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좀 설명을 해서 농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많이 늘려가겠다는 그런 그 전략을 설명드리면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온실가스 저감 특성은 여러 가지 그 폐 플라스틱, 폐 자원으로부터 열분해 통해서 요만한 그 감축 잠재량이 있다는 걸 그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시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하고 아까 국가 관리 영역이지만 시가 추가로 노력해서 줄이는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의 감축량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면 충분히 제가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열 분해해서 에너지 자원하는 사업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쫓길 듯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농축산 가축분뇨 어디죠? 낙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요 사업인데 여기에 이런 걸 통해서 자원화하고 여기 슬러지들 나오는 것까지도 열 분해해서 자원화하면 이미 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나중에 요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연료와 그러니까 중유라든지 나중에 바이오차라고 하는 그 블랙카본을 그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하는 요 바이오 트리니티 기술이라든지 아까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열분해에다가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 관내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기후테크 기후와 관련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관내에 유치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이오차 축분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환경부하고 농축산 분야에서 탄소 중립 농업 분야 탄소 중립 그 감축을 위한 그 농림부의 그 로드맵상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우리 그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것은 정책에 좀 반영이 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계속 시간 관리하시는 분이 시간을 자꾸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 그림은 제가 다른 지역에 설명하는 자료, 이 원유하고 석탄, 석유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 중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땅속에 매장돼 있던 화석연료죠. 땅속에 묻어있던 것들을 채굴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연료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석유화학산업 단지죠. 또 요때 부산물로 나오는 나프타를 납사라고도 하고 나프타를 배질하고 축중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합성수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합성수지를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지금 재활용하기 위해서 잘 분리수거하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참여를 하면 요 재활용해서 잘 분리수거하고
요 P나 PP 갖고 있는 걸 분리수거해서 이 쓰레기를 열 분해한다든지 보온하는, 제가 지금 농림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인데 열 분해해서 다시 이 순환형 경제를 완성을 하게 되면 땅속에서 생산하는 그 더 이상의 석탄이나 석유를 채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 순환형 경제를 통해서도 또 시민들이 함께 이런 그 폐기물들을 그 잘 수거해서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잘 갖춰지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그 합성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료 단계인 그 지하에 묻혀 있는 석유나 석탄을 채굴하지 않아도 그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자리지만 당진시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함께하신 시민들과 저희들이 함께해서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들을 실현해야 앞에서 행정에서 노력하는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경쟁을 뚫고 1, 2등이 2등 안에 돼야 많은 지원 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당진시에 주어질 텐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서 앞으로도 시에서 노력하는 그런 각종 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진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해 주신 구경환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토론의 시간입니다. 먼저 자리 정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당진시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장 김문규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19일에 구성되어 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제주 에너지공사 등 국내 선진 탄소중립의 우수 실천 시설을 견학하고 전문가 초청 교육을 통해 우리시 탄소중립 도시로의 도약의 필요성과 현재의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덴마크, 스웨덴의 국외 견학을 통해 선진 탄소중립 국가의 실천 사례를 꼼꼼히 점검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도시의 필요성 및 전략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탄소중립 도시 선정에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지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비서실,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등에 송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의정 토론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오성환 당진시장님과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구경환 센터장님, 당진시 개발위원회 신한순 사무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당진시에서 탄소중립 도시 선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미래에너지과 직원분들 어디 계시죠? 네, 저기 우리 신현숙 팀장님하고 김기남 팀장님하고 최영근 주무관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저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미래에너지과 그 직원분들인데 당진시 탄소중립 도시 선정으로 해서 제가 밤낮으로 진짜 고생하고 계십니다.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지금부터 토론자분들과 함께 당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갖고 앞으로 당진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김명진 부의장님, 김선 의원님, 신한순 사무국장님, 곽신근 미래에너지과 과장님 순으로 토론해 주시고 토론자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발제자님이 답변이나 추가 보충해 주실 말씀을 듣고 청중 토론으로 참석하신 분 중에서 궁금한 사항 질문을 받고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 돌아가시면서 답변과 마무리 말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업 현실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김명진 부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명진 의원입니다. 가장 졸리실 때고 사실 농업 분야 온실가스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입니다. 그래서 뭐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간략하게 제가 그 나름대로 그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 시는 사실은 석탄 화력 발전이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국가 그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게 좀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우리 농업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그 실천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저희들 그 전체 그 농업 관련해서 온실가스는 그 3%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 경종 부분이 한 53% 되고 그다음에 축산 부분이 한 44% 돼가지고 그 보면은 축산 부분과 경종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원예하고 이쪽 시설 부분하고 한 4.5% 이렇게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농식품부에서 그 2050년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그 2030년까지 18년 대비해서 27%를 감축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거기에는 뭐 고투입 관행적인 농업 방법을 탈피하자, 뭐 수자원 관리나 또 환경 친화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벼 재배 과정에서 논물 관리나 질소 비료 투입 감축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노는 지금 재배하는 거를 보면은 모 이양하고 물을 대고 또 어느 정도 그 성장을 하면 그 분할기에 우리 속된 말로 새끼치기 할 때 물을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수인기나 출수기가 되면 다시 또 물을 댑니다. 그리고 등숙기가 되면 또 물을 빼고 이거는 지금 현재 재배하는 기술로는 저희들이 그 논물 관리에서 뭐 질소질 뭐 그 비료 말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건 그 농업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조작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여기서 저희들이 뭐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생육 시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건 뭐 별도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농산물 유통거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당진시도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그 저쪽 수청동에 지금 계획하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단축하는 것도 하나의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재생에너지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 그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뭐 이런 곳에 그 재생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급자족해서 하는 방법이 또 그 우리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녹색성장위원회 김봉균 위원장하고 이제 독일 공모 출장을 갔을 때 덴마크는 전체가 평야입니다. 우리는 뭐 62%가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니까 전체를 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자급자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과연 사료를 충당하지 못할 때 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더 쌀 것인가 사료를 재배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축분에서 발생하는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는 슬러지를 그 토양에 그 뿌렸을 때 10%가 감축한다면 지금은 지표 면적에 직접 액비를 투입해 가지고 질소 함량을 85%를 감소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이렇게 지표에 그 액비를 침투했을 때 지하수 오염은 없느냐 그런데 헥타르당 25톤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양 오염도는 없다. 그리고 거기는 축산을 헥타르당 소는 1마리, 3,000평에 소는 1마리, 그 다음에 돼지는 3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그런 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다. 저희는 지금 그 한우가 저희가 3만 두 정도 되고요, 당진시가. 그 다음에 그 우리 낙농에서 쓰는 그 우리 차규호가 지금 10,000두 정도. 그 다음에 돼지가 한 30만 두. 그 다음에 그 가금류가 한 540만 두 됩니다. 그래서 총체로 한 580만 두가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그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덴마크 쪽에서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이 그 저희하고는 그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걸 느꼈고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거는 앞으로도 저희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지 않으면 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그 농업인과 축산인들하고 서로 그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 우리 구경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2만 한 6천 헥타르 정도 됩니다. 저희 토지가 그 중에서 한 6천 헥타르가 밭이고 나머지 2만 헥타르 정도가 저희가 수수작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연간 11만 톤의 쌀이 생산돼서 전국 지자체 중에 최대 쌀 생산지가 바로 그 우리 당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쌈채, 양채 이런 거 하시면서 무농약, 친환경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우리가 그 상당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고 있는 그 친환경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는 그 전국 최초로 21년, 22년에 국도비로 해서 노농기계, 트랙터하고 콤바인에 대한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끊겨서 23, 24년도에는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는 그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예탈을 해서 기재부로 올렸는데 기재부에 삭감돼 가지고 그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은 그 연간 4억씩 지금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당진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 그 농업용시설의 그 축사 버섯재배 아까 그 주차장 문제 이런 데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023년도 우리 결산을 보니까 그 잉여금이 3,594억이고 그 이 중에서 그 1,344억 원이 순수계 잉여금입니다. 그 기금도 농업발전기금도 138억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시가 지역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국가에서 완성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으로 2030년도까지 지역의 탄소 배출량 5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지자체 39개 지자체 중에서 2개 지자체가 선정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 점수에 선정되는데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 유럽의 덴마크, 그 스웨덴, 그 독일 이 출장을 갔었고 지금도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토론회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그 일환으로 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구축할 때 생산량이나 생산비나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 경제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당진시 또 당진시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시가 그 2개 업체가 선정되는 탄소중립 선정 도시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기 있는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우리 부의장님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실천적인 탄소중립 농업 정책이 필요한데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진시가 쌀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저 벼 재배 과정에서 질소 비료 투입 감축을 해야 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농산물 직매장을 활성화하고 저메탄 사료 공급, 축산 분뇨의 저탄소 처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농축산 농가의 미래를 위해서 농업인과 축산인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의 김선우 의원님의 주어진 시간은 단 5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서울입니다. 처음에 이 자리가 한 100여 명 정도 앉는 자리인데 참석 인원이 좀 적을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이런 매 눈으로 실은 우리 당진시의회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 당진시의회를 꾸짖을 땐 꾸짖고 격려할 땐 격려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끝까지 앉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의 주제를 발표할까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5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을 비롯하여 캐나다와 스페인 등에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이탈리아 에밀리아 노마냐주는 연평균 강우량이 약 1000mm인데도 단 이틀간 절반에 가까운 물이 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기상청 등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일수는 13.9일로 2022년 대비 3.6일 증가했고, 최대 전력 수요가 급증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53명의 인명피해와 8천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 체감했던 기온, 강수 등 기상 요소는 양극단에 가까운 값들이 증가했고, 변동폭 또한 점점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이상기후의 약 75%가 현재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유엔의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이 발표한 연구 자료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궁극적인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인 탄소 중립의 실현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그중 24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어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9차 기본 계획 대비 4기를 추가로 폐지하고 36년까지 노후 석탄 발전소를 28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당진시는 2029년도 당진 145기, 2036년도 당진 569기가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도 당진시도 석탄화력 발전 폐지 이유에 대한 준비에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당진 145기 폐쇄까지 단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탄소 중립 정책 토론회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라는 의제를 수면 위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이후의 대체 전력 문제입니다. 2023년 전체 전원에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7.1%, 2030년에는 16%, 36년에는 11.3%로 발전 용량과 비중 모두 감소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필수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태양광의 확대 추진과 기술 발달을 통한 풍력 발전의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문 교로리와 초락도, 간척지에는 염해농경지에서 농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수배에 달하는 이익을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농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지역민들의 산업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송정망의 활용을 방안으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당진의 환경 역시 해상풍력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수심이 깊지 않으며 세 곳의 방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 사업을 예고하고 있는
당진 난지도 해상풍력 사업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과 덴마크와 스웨덴을 국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미델그루텐 해상 풍력단지는 덴마크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성공을 거둔 곳입니다. 도시 미관과 해양 경관을 고려한 아치 형태의 모습으로 연간 관광객이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전환과 지역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영구 용역에 따르면 1000메가와트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같은 용량의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가능 인력은 47.6%로 나머지 52.4%는 유료 인력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50%가 감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고용 위기는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줍니다.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보령 화력 1호기 조기 폐쇄로 인구가 붕괴되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재취업 문제 등 일자리 대책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대체에너지 이전 계획은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신산업의 발굴, 육성을 포함한 지역 재생 전략을 마련하고 장기간 지속해서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해 교육하고 세분화에 대한 훈련을 통해 고용 보장 및 승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에 관한 법안의 부재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결국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충남도 역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와 재협의에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당진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 소연에서 심도 있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고 제정되어 예산을 세우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까지 남은 시간은 5년입니다. 차차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당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라는 불확실성 앞에 철저한 준비만이 당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 지역 어기구 국회의원님께서 특별 법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인 당진의 후손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재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의 소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필요한데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이후에 대체 전력 문제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는 논지였었고요. 또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이후에 일자리 전환이라든지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대두될 텐데 이런 부분을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당진시 개발위원회 신한선 사무국장님의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에 대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신완순입니다. 저는 오늘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의정 토론회에 여러분, 플로어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탄소 중립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사단법인 당진시 개발위원회는 2015년도에부터 어떤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네덜란드의 빌럼 국왕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에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한 네덜란드의 첨단 기술과 당진의 농업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고요.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2월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수소경제와 당진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시민 한 500여 분을 모시고 이러한 또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히 어떤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시민 운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당진시 개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구적인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시민 실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또 정부대로 또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탄소를 줄이고 하는 부분도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에 있는 70억, 80억 인구 각자 스스로가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전환에 관한 부분, 수송 부분, 또 신기술 개발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 정책이나 어떤 행정 정책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개인들은 실생활에서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이 수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발생되는 탄소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2024년 6월 20일 날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17인에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은 저희들이 시 행정이나 시의회에도 꾸준히 이의 제기를 하고 요구를 했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그 이격거리 문제 같은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안을 보면은 특별히 이 공공복리의 어떤 부분을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격거리 제한 두는 것을 금지하는 거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1.5도씨를 늘 염두에 두고 앞으로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2045년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기후학자들의 입장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상당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기후 위기가 지난 7월 9일이었었나요? 7월 5일이었었나요? 중국의 그 제방이 무너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또 TV에서도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더 크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부터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도 줄이고 되도록이면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 같은 것도 줄이고 또 학교에서도 어린이들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습관화가 되고 행동화가 되면은 그 부분들이 어떤 지구를 살리는 앞으로 미래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제 직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하는 데서도 물론 기술 개발이라든지 사업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뭐 책자에 있는 가정에서 지켜야 될 디테일한 내용들은 내용을 보시면은 어느 것이 어떤 것을 했을 때에 탄소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 숫자가 큰 것부터 이렇게 좀 가정에서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학교에서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도 오늘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자녀들한테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학교에서도 탄소 중립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이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하는 사실은 이제 당진 관내에는 현대제철이라든지 당진 화력발전소라든지 그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에너지 전환 또 제품 생산의 어떤 탄소 사용을 줄이는 방안들을 적극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길지를 않기 때문에 또 행정에도 우리 이제 시민단체나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부탁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이 물론 이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행동을 진행하는 것도 실천 행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또 행정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다 같이 우리 당진 시민 17만 시민이 탄소 중립을 함께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충청남도에서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단 모집을 했었고 이제 발대식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이제 당진시 개발위원회도 참여를 했고 여성단체 협의회 등 당진시 관내에 한 10여 군데 업체가 10여 군데 단체가 참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에 97개 단체가 참여한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그만큼 앞서가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당진시에서도 행정에서 그런 도움을 주셔가지고 탄소 중립 실천에 시민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의 능동적인 개선이라고 했는데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령 개정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라도 어떤 이런 탄소 중립의 시급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능동적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아리백 산단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지금 중단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기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구가 살고 우리 시민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어서 아리백 산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한 20여 년 넘게 제가 이제 당진 화력발전소 인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하는 데서 생활을 했었는데 에너지 전환 뭐 LNG가 됐든 아니면은 수소연료제 발전이 됐든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그 지역의 주민, 지역의 소상공인 또 뭐 협력업체,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을 좀 꼭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순 사무국장님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실천으로 기후위기 국부를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하고 가정과 기업에서는 생활 실천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이 시급해서 빨리 이 국회에서 신재생 에너지법을 개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시고요. 또 당진시에서 아리백 산단이 조성하다가 계획이 없어졌는데 다시 아리백 산단을 빨리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과 에너지 전환 시 그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요지가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진시 탄소 중립 도시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입니다. 우선 탄소 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위한 의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시켜 주신 김봉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위한 주요 내용은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센터장님이나 앞선 토론자분들께서 이미 언급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의 탄소 중립 선도도시 관련 내용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당진시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 중 산업 부문의 노력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영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판단만이 아닌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탄소 배출 감축과 산업 분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철, 금속, 기계, 그 산업군이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진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는 합니다만 편중된 산업 구조는 그 분야의 산업군이 쇠퇴하거나 어려워질 경우 당진시 전체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에 당진시는 예전부터 다른 산업 분야의 유치와 공장 설립 등을 유도했지만 각 개별 기업의 냉정한 사업성 판단에 따라 그 유치가 매우 어렵고 그 성과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의 실천과 새로운 에너지 관련 산업 분야의 유치는 기존의 당진 경제에 또 다른 경제 분야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면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지역 발전의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 관련 생산, 유통, 소비 및 인프라 관련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금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재 여러 기업들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 가시적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탄소 중립 선도도시의 추진을 통해 당진시의 탄소 중립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간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의 유치는 점점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의 선정을 통해 당진시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위한 당진시의 추진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39개 예비도시들은 최종 2개의 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당진시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투입하여 준비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치열하게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환경부나 국토부는 최종 선정에 관해서는 민간 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선정 이후에 각 지자체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청 자료의 높은 객관성을 위해 제출 자료의 충실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순한 수소 관련 시설 유치, 수소 기업과의 협업 등을 위주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수송 분야, 건물 분야, 농업 분야, 폐기물 분야, 산학협력, 플랫폼 개발 등 고른 사업 분야를 제시하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 후에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향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중앙정부에 약속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준비된 사항이 많이 있지만 더 자세한 소개는 경쟁 관계인 타 지자체에게 저희의 자료가 노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로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첫 번째,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우리 당진시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두 번째,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 공모는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위해서 농업, 수송, 플랫폼 개발 등이 타 지자체의 관심이 적은 분야도 적극 개발하여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시의 산업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에너지 산업 부분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탄소 중립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수소 중심의 신재생 산업을 당진시가 선도도시로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겠다. 또 탄소 중립 도시가 타 지자체와 관심이 적은 분야에 중점을 둬가지고 탄소 중립 도시 선정에 발맞추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토론자들 말씀하신 거 가지고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구경환 교수님께서 예. 자, 오늘 다들 책자 제가 미처 시간에 쫓겨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35쪽, 36쪽을 좀 보겠습니다. 김선호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29년도에 145기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 석탄화력 발전소 시설 용량이 500메가와트씩 4기니까 약 2기가와트가 됩니다. 그 2기가와트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것만 가지고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큽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에너지 산업 부분에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진시의 노력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발전소가 폐쇄되고 그 남는 송전망은 어떻게 활용하죠? 아까 발전소 폐쇄하고 고용이 감축되는데 저희들은 통칭 정의로운 전환 기금도 조성하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도 하는데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까 또 발전소 폐쇄 지역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22대 때도 도지사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꾸면 발전소에서 6.2기가와트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송전하기 위해서 이미 송전망이 다 구축돼 있는데 2기가와트가 폐쇄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땅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했을 때 바로 송전망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당진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아주 기회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아주 고통을 감내하고 발주법에 의해서 조그마한 약간의 보상금, 송주법에 의한 보상금 이런 거에 도움받아 왔는데 폐지되고 나면 그나마 그것도 없으니까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접근 방법도 좋지만 송전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2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해서 송전망에 공급하면 우리 지역의 영내에 쏟아지는 양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환산하면 그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우리 시의 노력으로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시 노력으로 간주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우리 지역에 아까 초락도리 교로리 지역에 그 영농형 태양광 또는 태양광 집적화단지 구축해서 얼마든지 우리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외부 발전 사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영농형 태양광이나 그 태양광 집적화 사업을 하면 그 주민 상생력,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결국은 그 이익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발전소 폐지 지역 그 지원법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려면 국회의원 수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22대가 됐다고 그래서 그게 상황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 국회의원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발전소 하나 없이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갖다 쓰기만 하는 그네들이 우리 입장을 헤아려서 그 폐지법에 그 지원법을 선뜻 응해줄 것 같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태양광 보급 확대하고, 제가 지금 35쪽, 36쪽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35쪽에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그 발전소 계획하고 있는 또는 이미 허가받은 것들을 총 망라해 보니까 673메가와트. 대단한 양입니다. 내년까지 하면은 한 1기가와트가 넘어요. 1기가와트의 태양광 양이면 아까 우리 먼저 발제하셨던 국가 전략에서 시밤이라든지 알리백 산단, 우리 신완승 국장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알리백 산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더 환경이 바뀌어서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라고 하는 시밤이 지금 유럽에서 도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에서의 그 법안들이 좀 돼서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특히 철강 부분 생산하는 기업들이 뭐 EU나 이런 데 수출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값싼 전기를 이용했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는 이유로 EU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부과되고, 우리가 세금 낸 걸로 값싼 전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기업이 그 유럽 지역에다가 세금을, 탄소세라고 하는 국경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죠? 우리는 비싼 그 전기료 다 부담하고, 기업들은 수출하기 위해서 그 여교에 수출할 때 그 탄소세, 탄소 발생량 차이만큼 고스란히 EU에다가 그 세금을 내고 가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우리 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좀 확대하고 그 이익을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주민 상생형 그 태양광 발전을 시도하면 그 전기 가지고 그 아까 탄소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많은 우량의 양질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6쪽에 자료 하나 준비한 건 이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산업단지를, 아까 알리백 산단 그 주변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좀 구축하면 그 많은 우량 기업들이 그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당진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우량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까 몇몇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을 끝내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차후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저희가 선도도시 선정 8월 달에 된 다음에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늦게까지 계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의장님 감사합니다. 김영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탄소 중립 화이팅!